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도 역전세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것들이 더 이슈기 때문에 아마 역전세 이슈는 이제 내년에는 많이 언급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예, 그런 말씀입니다. 스마트 튜브 김학렬 소장님하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좀 전세 얘기도 조금만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네. 뭐 잠깐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같은 단지에서도 뭐 역전세도 일어나고 뭐 전세 상승도 일어나고 막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그 전세 시장 분위기 뭐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전세는 지금 매물 자체가 좀 쌓여 있는 지역들도 있고 쌓이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쌓여 있는 지역은 명확합니다. 예, 아마 주변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을 거예요. 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 빼고는 전세 물량이 많을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집을 사는 것들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대부분 네. 다 전세로 가고 싶어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2023년도에 그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에서 좀 그런 좀 리스크가 있는 분들은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이 새 거라 하더라도 글로 안 들어가고 글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월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일반 아파트 구축으로 가거든요. 시세가 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파트 쪽 시장은 전세 수요자가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매물이 좀 없는 상태고 그냥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전세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 이것들은 2024년도에도 지속이 될 것으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이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은 매매가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올해는 정말 다세대 빌라 시장이 어려웠는데 다세대 빌라 가격도 올라갈 지역들이 생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세대 빌라는 뭐냐면은 전세가랑 매매가랑 거의 붙어 있거든요. 네. 이건 매매로 가도 되고 전세로 가도 되기 때문에 그냥 전세로 갈 거면 사버리거든요. 이런 분들도 나올 것 같아요. 아파트는 비싸기 때문에 못 사고 다세대 빌라 살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측면들도 일부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구축 아파트 시장이 조금 애매했었는데 전세. 왜냐하면 임차 사시는 분들도 새 아파트를 좋아해서 비싸더라도 새 아파트로 가거나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구축 아파트 가기 싫어서거든요. 춘축 아파트는 전세가가 비싸니까 못 들어가고 그러면은 신축 다세대 빌라 갔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불안하다 싶으니까 다시 구축 아파트로 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구축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놓으신 분들은 좀 그런 수요들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한 그 역전세가 이제 시작된 지도 이제 뭐 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 한 6, 7월 뭐 그 네. 정도쯤이면 이제 역전세 나는 어쨌든 다 이제 처리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전세 상승 분들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 뭐 중하반기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세가 막 쭉 올라가는 느낌으로 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집 사는 수요보다는 전세 관련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인기 있고 아까 학군지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전세 이제 그 수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시작이 됐고요. 네. 지방도 학군지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에서 올라갈 것 같아요. 미리 또 왜냐하면 한번 또 고생을 하면 또 미리 좀 조금 더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 수요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럼 또 학군지가 올라가면 또 학군지 옆에 주요도 같이 올라가고 그런 아마 시장들이 펼쳐질 것 같아서 네. 학군지들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전세랑 매매가랑 이게 붙어 있는 지역들 말고요. 아무튼 좀 떨어져 있었는데 매매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가가 올라감으로써 붙은 느낌이 드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네. 매매가에도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들도 일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지방도 아마 갭 투자가 조금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다주택자 규제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 단기 투자라든지 아니면 법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활용하실 수 있는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장들도 조금은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그 빌라 오피스텔 쪽도 어쨌든 뭐 매매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그리고 아까 말한 좀 전세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 내년에는 이제 더 이상 뭐 역전세 뭐 이런 거는 이제 정리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역전세는 이제 이슈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였었지 네. 역전세가 한 번도 안 일어난 적은 없어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그렇고 이제 그것들이 워낙 부분적이고 그 아파트에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뉴스에 안 나온 것뿐이지 역전세는 늘 있어 왔습니다. 저도 뭐 25년 동안 이 시장에 있어 왔지만 역전세가 없었던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한참 투자하고 다닐 때는 전국에 아파트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역전세 문제가 있었어요. 뭐 입주장 네. 쫙 빠지고. 그러니까 그건 늘 있는 것들인데 좀 이게 공포감이 더 컸던 것 같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역전세가 나기도 했었지만 2021년도에 전세든 매매든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2021년도 전후에 거래됐던 분들은 역전세를 심하게 느끼신 것들이고 그 전후에 거래하셨던 분들은 또 역전세를 또 생각하게 안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뉴스에서 역전세 또 많이 또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역전세를 하니까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셨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역전세 문제들을 경험하셨는지를 한번 따져보시면은 주변에 있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문제가 생긴 부분들도 또 정책 자금으로 또 역전세 대출을 한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또 한시적으로 좀 치르고 가는 뭐 감기 같은 정도의 역할이 아니고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들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전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한 좀 자금력은 준비를 해놓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또 무리하게 갭을 붙여서 하시는 것들은 전 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제 역전세는 있었는데 아마 이제 이슈가 없어질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도 역전세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것들이 더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역전세 이슈는 이제 내년에는 많이 언급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이제 입주장인 데들은 전세 물량도 많고 뭐 이렇게 뭐 전세도 좀 이렇게 뭐 올라가지 않고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댓글 달리는 분들 보면은 뭐 우리 동네는 뭐 입주도 없다. 근데 네. 그냥 전세도 뭐 그냥 가만히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세가 상승하는 지역과 전세가 상승하지 않는 지역의 어떤 뭐 구분하는 뭐 또 다른 어떤 이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수요가 빠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서울도 빠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도 호재가 없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또 교통 호재도 없고 뭐 일자리 호재도 없고 새 아파트 호재가 없어요. 그러면은 중심지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서울의 변두리 지역들 있잖아요. 테두리 지역들 같은 경우. 그러면 거기는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경쟁에서 지는 거거든요. 그럼 수요를 그걸로 뺏기면은 그만큼 위축이 되고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 지역과 비교해야 그러니까 좀 경쟁을 해야 되는 서울의 좀 변두리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로 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검단 신도시에 입주가 많다라고 하면은 김포도 빠지고 강서구도 빠지고 뭐 그런 거 부천도 빠지고 이런 식인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조금 자체 경쟁력이 없는 입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것들은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뭐 내가 서울이라는 행정구역 안에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주변 지역들과의 어쨌든 경쟁이니까 모든 거는 네. 거기서 이제 뭐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뭐 특별한 호재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주변으로 뺏겨 나간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서울, 경기, 인천은 경계선을 다 지우시는 게 맞고요. 그냥 네. 다 서울 특별시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제 김포 편입 문제가 나왔잖아요. 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든 편입되지 않든 간에 그냥 김포구예요, 그냥. 그다음에 뭐 구리구고 네. 광명구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평가를 하셔야지 서울로 편입되면 올라가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서울에 편입되지 않은 과천 같은 경우는요. 오늘 뉴스 보니까 과천의 평균 전세 가격이 평당 4,300만 원이래요. 서울시 전체 전세 가격이 2,200만 원이거든요. 네. 2배가 비싸요. 과천은 경기도인데 왜 비쌀까요? 그런 것들 그렇죠. 과천은 뭐 웬만한 좋은 서울 웬만한 구보다 낫죠. 그러니까 네. 과천도 그렇고 분당도 마찬가지고 판교가 포함된 뭐 광명이나 하남도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중위권 지역보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서울, 인천의 경계선을 다 지우고 한번 객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서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안전한 지역은 아니고요. 인플레이션만큼 못 오르면 다 하락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진짜 실고조용이 아니라면 빨리 파셔서 조금 더 올라갈 입지로 바꿔타시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입니다. 그럼 소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지금 내년에는 어쨌든 전세 상승이 좀 더 있을 수 있는 지역들도 많으니까 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무주택자라면은 전세 상승을 그냥 계속 그냥 견뎌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그냥 뭐 집을 사야 되는 건지 왜냐면 이게 전세가 이제 2+2니까 요번에 이제 만기돼서 한번 들어가면 또 한 4년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4년 뒤에 집값까지 좀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점점 더 어려운 이제 네. 상황으로 가는 건데 이 매매와 전세 이거 어떻게 좀 기준을 잡고 선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무주택자분들은 제가 이 의견을 단 한 번도 바꾼 적은 없어요. 그 영상 아직 있죠. 제일 조회수 많이 나온 거. 뭐 전세 가지 말라는 거. 네, 네, 아직 있죠. 네.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매매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전세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세만 살게 되면 기회를 계속 뺏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내가 집을 사서 거기 실거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사면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실제 내가 산 집에 자가 거주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월세나 전세 사는 한이 있어도 집을 사는 행위는 무주택자라면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애매한 시기가 좋은 것들이거든요. 상승장에는 제가 섣불리 사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막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정확히 가치 평가나 입지 비교나 상품 비교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게 난 것 같은데 자꾸 올라가는 지역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상승장에서는 좀 그게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냥 지금처럼 애매한 시즌 같은 경우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협상도 가능하고 또 대출도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많이 나오는 시장이기도 하고 또 내년 초 같은 경우는 정책 대출도 나올 수 있어서 잘하면은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신생아나 뭐 청년 같은 거 섞으면은 1.6%까지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무조건 좀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좋은 걸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좀 욕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 재건축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기회에 그것도 내 집 마련하는 것들이니까 나는 월세 같은 거 살더라도 아니면은 그냥 몬테크라고 하는데 낡은 집 사셔갖고 그냥 리모델링 깨끗이 해놓고 들어가 사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입지가 좀 떨어져 있으면은 나는 좀 직장 출퇴근하기 편한 곳이나 애들 교육 환경 좋은 곳으로 거기서 임차 살면서 사두는 것들 그냥 보시면서 가격 올라가거나 정비 사업이면 정비 사업 진행되는 거 보시면서 그렇게 하려고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 의견을 한 번도 바꾼 적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하셔라.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전세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이게 뭐 잠깐은 뭐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 3, 4년 뒤에 다시 내려갈 거라면 내가 잠깐 뭐 힘들어도 뭐 전세를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항상 그래도 살 수 있다면 좀 사는 게 특히 이제 정책 자금을 좀 그렇죠. 활용해서 그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낼 때는 무조건 사는 거예요. 무조건 사기를 추천드리고요. 내년에 1%대 금리는 2021년도 우리 저 21% 2% 금리 받았을 때도 1%대 금리 받으신 분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2%대 받았었죠. 네. 예, 그리고 대부분 다 4%대 원래 전후 금리를 받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정책 자금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걸로 저 집을 사시고요. 더 빠질 때 사면 좋지 않겠느냐. 네. 좋죠. 좋은데 더 빠질 때 타이밍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내가 조금 더 수업료를 지불했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아니 노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집을 안 팔거든요. 왜냐하면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팔고 내려갔을 때 사면은 더 이득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얼마큼 언제까지 할지 모르거든요. 네. 상승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적어도 괜찮은 입지에 괜찮은 아파트들은 단기적인 등락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우상향하는 것은 명확하거든요. 박스권 내에서. 예, 그래서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이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귀에 안 들려오실 텐데 일단 집을 산 그날부터 아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좀 내 집 마련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고민도 있으신 게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집값이 막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면은 내가 지금 뭐 대출 받아가지고 뭐 5억 6억짜리 사는 것보다 한 1년 2년 모으면 또 한 몇천 또 모이니까 그걸로 7, 8억짜리 사면은 어쨌든 가격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동네로 좀 갈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다려서 좀 해보자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 24년에는 뭐 그렇게 기다릴 필요까지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이건 정답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상승기 때는요 비싼 게 더 많이 올라요. 하락기 때는 비싼 거랑 싼 거랑 갭이 좀 붙어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사셔야 돼요. 만약에 상승하는 거 보고 들어가시면은 갭이 더 벌어져 있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좋고 비싸질 것들 사는데 좋은 시점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상승기 때보다 침체장이 더 오히려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가 좋다라고 좀 답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참 손이 쉽게 나가진 않지만 네. 그때가 사실은 더 적기이지 다들 살려고 하면은 뭐 그때부터는 또 매물도 없고 뭐 매도자 우위로 가면은 뭐 진짜 못 사잖아요 또.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도 여기 나왔었는데 작년 12월 달에도 제가 집 사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작년 12월 달하고 올 1월 달이 제일 좋은 시기였어요. 지난 1년 동안. 네. 왜냐하면은 거의 50% 40% 할인된 가격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것들이 다 지금 반등해서 한 20, 30%는 다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탄도 그랬었고 뭐 여기 위례, 광교 그다음에 송도도 그랬고요. 저희도 이게 둔촌중공 같은 경우는 그때 미분양 나갔고 줍줍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제가 줍줍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주저주저 하셨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은 그때가 타이밍이거든요. 사람들이 주저주저 할 때. 네. 근데 그것들이 올라가는 것들은 다 명확하고 이거는 상승 하락과 상관없이 미래에 올라갈 아파트는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지금 들어갈 타이밍인지 아닌 타이밍인지 거기서 이제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들인데 저는 기술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사는 것들이 안 사는 것들보다는 유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네.